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맥박이 빨라졌나 했더니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환자분 얘기고요. 검진으로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이제 저한테 진찰을 받으러 오셨는데 청진을 해보니까 저는 청진하면은 이제 딱 두 가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음하고 그리고 이제 폐 호흡할 때 듣는 요 두 가지 듣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장음이라 그래가지고 복부 진찰도 했었는데요. 요거는 지금은 이제 하고 있지 않고 요거 두 가지만 듣는데 그 중에 이제 더 주의 깊게 듣는 건 사실 심장 소리입니다. 심장 소리. 근데 이제 심장 소리에서 듣는 거는 이제 우리가 S1, S2라 그래도 럽덥, 럽덥, 럽덥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럽덥 하는 사이에 뭔가 슉 하는 소리가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또는 뭐 럽덥하고 슈 이렇게 가기도 하고, 요 앞에 거를 이제 수축기 심자음이라고 하고 요걸 이완기 심자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검진으로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거의 뭐 한 99% 이상 별로 이 청진에서 이상소견이 잘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40세 정도 되는 남성분이셨는데 이게 럽덥 하는 사이에 슉 하는 거예요. 슉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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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수축기 심자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축기 심자음이 있고 맥박이 약간 빨랐어요. 뭐 아주 빠르진 않고 한 90회에서 110회 요 정도 사이. 조금 빠르죠. 그래도 100회가 넘으면 원래 보통 빠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심잡음이 들린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이상을 시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 물론 이거가 들려도 정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막에서 뭐가 셀 때 이제 슉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판막이 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고 뭐 증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괜찮으셨는데 그냥 제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판막이라든지 선천성으로 뭐 심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걸 보려고 그러면은 초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를 이제 다른 날 했어요. 다른 날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심장을 계속 빨리 뛴 거예요. 요것만 좀 그렇고 이건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생리적 자금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정상인데 심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피지올로직 라 그래가지고 심잡음 이지만 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심장이 좀 빨리 뛰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뛸까 이러면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환자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심장이 근데 계속 빨리 뛴다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왔을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맥박이 빠를까요? 이렇게 그냥 한번 여쭤봤더니 이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본인이 천식이 있다시는 거예요. 천식. 천식이 있으세요? 그럼 무슨 약 쓰세요? 하니까 벤톨린을 쓴다는 겁니다. 벤톨린. 그때 이제 알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여쭤봤었거든요. 여쭤봤는데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시다가 이제 내가 이상하다, 왜 이 맥박이 빠를까 계속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도 얘기한다고 하신 게 이제 천식인데, 이거는 사실은 과거력, 이제 처음 검진을 할 때 과거력을 적게도 돼 있고 제가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요때 이제 사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병이죠. 천식 같은 병은. 근데 이제 뭐 사실 물어볼 때 뭐 특별한 병은 없으시죠? 이러면은 보통 그냥 없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딱딱 집어서 물어보면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천식 있으세요? 이러면은 이제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특별한 병은 없으세요? 이랬더니 이제 없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갖다가 다 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식 같은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천식 한번 정리할 때 말씀드렸는데, 천식이 만성으로 있고 계속 이제 호흡곤란이 가끔씩 오고 이런 분이 벤톨린만 쓰면서 조절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질병 조절제를 써야 돼요.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제 흡입기가 있습니다. 흡입기. 그래서 렐바나 신비코트 같은 그런 약이 있거든요. 렐바나 신비코트. 얘는 뭐냐면 흡입 스테로이드제에다가
이제 베타 아고니스트 중에서 장기로 작용하는 그거가 이제 첨가된 그런 흡입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은 기도를 이제 편안하게 염증도 줄여주고 좀 넓혀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천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중요성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서 요거는 지금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벤톨린을 쓰는 거는 뭔가 이제 잘못된 거다. 왜냐면 벤톨린은 이게 속효성이거든요. 속효성. 그래서 이걸 사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바. 그러니까 숏액팅 베타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베타 작용제라는 거예요. 베타 작용제. 자, 우리가 혈압약 할 때 베타 차단제 이런 얘기 드렸죠. 또 뭐 심장병에서 베타 차단제 얘기를 드렸는데, 베타 작용제는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는 그런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뭔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이라는 뜻이죠. 베타에 작용하게 되면 이제 기관지는 확장을 합니다.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입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데 기관지만 딱 확장시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생각지도 못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빈맥입니다. 빈맥. 맥박이 빨라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베타 차단제라는 게 사실은 맥을 약간 낮추는 약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베타2라서 약간, 그러니까 베타1이 이제 사실은 맥박이랑 더 관련이 있는데, 이게 선택성이라는 게 아주 뭐 이렇게 딱,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는 그 수용체에는 하나가 있는 게 베타 1, 2, 3가 있어요. 근데 이 베타 1에 아주 선택적이다, 베타 2에 아주 선택적이다, 이런 약들이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베타 2에 작용하는 약을 써도 베타 1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2에 작용하는 작용제를 썼어도 이 베타 1에도 약간 달라붙어서 이제 빈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벤톨린보다는 조금 이런 약들을 쓰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벤톨린을 잘 쓰면 사실 별로 없어요. 잘 쓰면 별로 없는데, 되게 자주 쓰고, 또 이게 쓰는 방식이 좀 잘못되면, 이 흡입제라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몸에 기관지로 짝짝짝짝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약이. 근데 그게 아니라 입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에 이렇게 이 약들이 분포를 하게 되면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맥박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맥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 또 이제 부작용이 생각난 김에 이 벤톨린, 그러니까 베타 작용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벤톨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이제 공간이 좀 없는데 제가 좀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세그먼트 지우개 해가지고, 이거 잘 안 지워지네요. 중간 지우개로 해서, 예, 요 정도만 지우죠. 요 정도만 지우고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손떨림입니다. 손떨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손이 이제 떨리는데 그 벤톨린 효과가 떨어지면 손떨림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벤톨린이 숏액팅, 그러니까 속효성이라고 했잖아요. 한 2시간에 4시간 이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알 수 있고요. 파킨슨에서 나타난 손떨림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이제 흥분되는 겁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흥분되는 상태. 또는 이제 이거는 애들한테서 주로 그렇고, 어른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약간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상사가 뭔가 이렇게 뿌리고 신경질적으로 된다, 이러면 그 상사가 이걸 잘못 뿌리고 있는 겁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네, 재미없는 농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빈맥. 이게 베타가 심장 쪽에 작용을 해서 생기는 빈맥. 이건 주로 잘못 썼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거 좀 약간 신기한 건데, 천식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어요. 악화되거나, 기관지가 이렇게 수축해버리는 기관지, 이게 이제 스파즘이 경련이라고 해요. 경련이라서 오히려 더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벤톨린이랑 좀 이상한 건데, 벤톨린이라는 게 기관지를 넓혀서 천식을 치료하는 약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천식을 악화시키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라독시칼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파라독시칼 리액션. 원래 이제 기대하는 그런 작용과는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제가 어디서 한번 말씀드리려면, 미다졸람, 이 내시경 할 때 쓰는 수면제 중 미다졸람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딱 쓰면은 자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예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또 파라독시칼 리액션. 원래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써보고 벤톨린 써보고 이게 본인이 천식 더 오는 것 같으면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인후염이라든지 상기도 감염, 감기죠. 상기도 감염 또는 콧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콧물. 이거는 사실 원인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제 생각 이거 같아요. 어차피 이것도 호흡기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좀 알레르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천식도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이 벤톨린에 대해서 약간의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 인후 쪽이나 상기도 쪽에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그쪽을 뭔가 염증을 일으키고, 또 콧물도 사실 이 다 호흡기 계통의 길이다 보니까 그쪽을 자극해서 이제 콧물도 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겠느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벤톨린이라고 하는 약 되게 이제 좋은 약이고, 천식 환자들이 운동할 때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하기 전 15분에 뿌리고, 운동하고 나서 또 천식 증상이 나타나면 뿌리고, 그러면 또 효과가 바로 나타나 이런 아주 좋은 약인데,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은 항상 잘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내용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뭐였죠? 계기가 빈맥이었죠. 그러니까 빈맥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분의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빈맥인데, 이 빈맥이 왜 생길까? 이거를 이제 파고들다 보면은 뭔가 이제 다른 이 빈맥의 챕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뭔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에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정맥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PSVT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빈혈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빈혈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다른 원인으로. 그럼 빈맥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딱 쓰는 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진료할 때 그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가,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의사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서 약을 워낙 많이 타시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환자분들이 정보를 주시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DUR이라고 이제 돼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돼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처방을 하면은 중복이 되면 알려주지, 처방하기도 전에 드시는 약을 다 알려주거나 이런 기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을 알려주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료하는 정보 중에서 이제 뭔가 증상이 있어서 오셨겠죠. 증상 있는 거 얘기하시고 질병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 다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이 뭔지, 이걸 갖다가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국 봉투,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걸 알 수 없으면 진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아예 그냥 약국 봉투를 가지고 오셔라, 약을 무슨 약인지 파악을 해야지 저는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은 왜 빅맥이 생겼을까? 왜 맥박이 빨라졌나 했더니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